아, 특전사요. 아, 박준우요. 김현동이요. 정태균이요. 박도현이요. 검은벨의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707 출신 꾸준맨 아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철부대에 대한 상식이 높아져서 강철부대를 2배 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2회 첫 장면은 UDT와 특전사가 4강 대결에 앞서서 단합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나이 UDT는 바닷가 근처 펜션에서 힐링 시간을 갖고 특전사는 계곡에서 캠핑을 하며 단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UDT는 장어와 산삼에 이어 수영장 딸린 펜션에서 보내고 특전사는 24인용 군용 텐트를 그것도 직접 설치하게 만들고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힐링하는 모습은 굳이 리뷰가 필요 없을 것 같고 특전사 캠핑장에 707팀이 고기를 사가지고 응원하러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2회 이후 처음으로 707팀 전원이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철부대 3회부터 11회까지 한 사람으로 인해 원샷에 707 전원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707의 방송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온전히 707 전원을 카메라에 담은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새로운 707 멤버는 도착하자마자 단결하며 거수 격려를 합니다. 그러자 박준호도 단결 159기입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격려를 합니다. 여기서도 박준호의 인성이 나옵니다. 분명 본인이 기수로는 가장 선배인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먼저 자기 기수를 이야기하며 예의를 갖춰준 겁니다. 그러자 707 뉴페이스도 다시 163기입니다 하고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기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라면 누구나 통하는 상호 간의 예의입니다. 특전사는 전역 후에도 서로 단결하는 거수 격려 문화가 있는데 특전 기수로 선후배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반백살인 지금도 부대 전우들을 만나면 단결하고 서로 상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좋은 특전사와 707 모습을 보면서 이게 특수전 사령부 소속 원팀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검은벨을 하고 외칠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707의 새로운 멤버 김필성을 소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707의 새로운 대원 김필성 예비역 중사는 SSU 김민수 대원과 함께 현역 해양경찰 특공대원입니다. 당연히 김민수 대원이 동생입니다. 김필성 대원 역시 707은 자신한테 자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7 이진봉 대원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김필성 대원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707은 부대 훈련 시 자신을 이겨라 라는 말을 수백 수천 번 듣기 때문입니다. 건방을 떠는 모습처럼 보여서 재수없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건방을 떠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익숙해서입니다. 김필성 나이는 37세로 박준우가 86년으로 올해 36세이고 이진봉이 34세인 걸 감안하면 4강에 오른 강철부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특전 기수는 163기로 159기 박준우보다 후배입니다. 김필성은 707에 근무할 때도 에이스로 유명했고 해양경찰대에 들어가서도 국가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제8회 특공대 전술평가대회에서 개인전 1위로 특공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공대 전술평가대회는 전국 지방본부에서 총 10명의 정예 특공대원이 출전해서 체력 측정, 선박 등선, 암실 사격, 헬기 레펠, 이동 사격, 응급처치, 인질 이송 등 8개 종목을 대결하는데 여기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서해해경본부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며 1위를 했습니다. 707의 새로운 멤버 김필성이 승부를 넘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707의 위상을 다시 올려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드디어 4강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특전사와 UDT의 4강 토너먼트 첫 번째 대결은 서울함 탈환작전입니다. 대결 방식은 대항군이 점령한 서울함에 침투해서 기밀 물품 3가지를 확보 후 신속히 귀환하는 팀이 승리하는 대결입니다. 단, 대항군과 교전 중 총상을 입을 경우 지난번 교도소 인질구출 작전 때처럼 총상 한 발당 60초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먼저 특전사가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대항군이 나타나는데 1번 김현동이 가볍게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진입을 합니다. 전방은 1번 김현동과 2번 박준호가, 2층은 3번 박도영과 4번 정태균이 주시를 하며 침투를 합니다. 1차 목표 지점에서는 대항군 2명을 제압하고 탈환품 A를 확보해야 합니다. 1번 김현동은 지체 없이 사격을 개시해서 대항군 1명을 제거합니다. 그때 김현동은 소총에 기능고장이 생기고 2번 박준호가 재빨리 대처합니다. 그리고는 남은 대항군까지 제압합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바로 2개조로 찢어집니다. 1조 박준호는 문서를 확인하고 김현동은 탈환품 A를 확보합니다. 2조 박도영과 정태균은 바로 내부 소탕 개시를 합니다. 작전 시간 최소화를 위한 아주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박준호는 나머지 탈환품이 있는 전탐실과 조타실을 육성으로 알려줍니다. 실작전이었다면 무전으로 은밀히 알려주었겠죠. 이제 2층 전탐실과 4층 조타실로 탈환품을 확보하러 내부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2조 선두로 진입한 정태균이 몸이 너무 노출된 상태로 진입을 하면서 교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저는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급히 서두르면서 사주 경계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때 한두 발을 맞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때 박도현은 권총으로 총기를 바꿉니다. 10m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는 소총보다 권총이 대응 사격에 신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명의 대항군을 제압하고 2조의 목표 지점인 4층 조타실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경험이 많은 박도현이 선두로 바뀌면서 다음 대항군들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뒤를 따르고 있는 1조도 2층에 있는 전탐실의 탈환품 B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서 조준을 하고 있던 대항군에게 기습사격을 당합니다. 선두에 있던 박준호는 신속하게 몸을 숨기고 대응 사격을 하며 대항군을 제거합니다. 이때 박준호가 맞았을까 궁금했는데 2차례나 맞은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박준호의 모습을 보며 맞은 데가 안 보이니 계속 찾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안 맞았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조는 전탐실에서 탈환품 B를 획득합니다. 2조 박도현도 4층 조타실을 급습하며 빠르게 대항군 2명을 제거하며 조타실 소탕을 완료합니다. 그렇게 탈환품 C까지 모두 확보합니다. 특전사팀은 탈환품과 대원들 모두 무사히 퇴출 지점에 도착을 해서 탈환을 성공합니다. 하지만 추가 임무 하달이 주어집니다. 추가 임무는 선수에 있는 대항군 보수를 사살 후 USB를 확보해서 다시 퇴출 지점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특전사팀은 지체 없이 선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대항군과 조우에서 빠르게 제압을 하고 USB를 확보해서 퇴출 지점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계속되는 전력 질주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전사는 작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총상을 바로 확인을 하는데 우려했던 대로 정태균이 3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특전사요. 저는 이때 3분이면 특전사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UDT의 서울함 탈환 작전이 시작됩니다. 선박 작전의 베테랑답게 UDT는 선두 공격조에 작전 경험이 많은 정종현, 김범석을, 후방 지원조를 육준석, 김상욱 이렇게 2개조로 나눠서 침투합니다. 선박 작전에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UDT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UDT는 첫 대항군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엄청난 속도로 탈환품 A가 있는 선수에 도착합니다. 선두 정종현이 대항군 1명을 제압하고 탄창을 교환하는 사이 2번 김범석이 내가 간다 하며 선두로 나가면서 나머지 대항군을 제거합니다. UDT 확실히 익숙함 속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UDT가 홈그라운드라서 그런지 확실히 선박 작전에서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UDT도 선두 공격조 김범석, 정종현이 선내로 이동을 하고 후방 지원조 육준서, 김상욱은 탈환품 위치 문서와 탈환품 A를 확보합니다. 육준서는 선두 공격조에게 탈환품이 있는 전탐실과 조타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후방 지원조 육준서가 선두 공격조한테 뛰어가면서 김상욱이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김상욱이 시퉁대며 아이씨 내가 하면 무거워 보이는 탈환품 A를 자기가 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육준서는 선두 공격조에게 탈환품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공격조인 김상욱과 함께 이동을 해야 하는데 김상욱 혼자 남겨두고 선두 공격조를 따라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혼자 남겨진 김상욱은 무거운 탈환품 A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작전이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두 공격조 정종현과 김범석도
특전사 정태균이 총상 3발을 입었던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종현은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야! 하며 분명 총상을 입습니다. 더욱이 총기 기능 고장까지 생기는데 그냥 뛰어서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저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물감총이라도 대항군과 조우했는데 몸을 숨길 생각을 안 하고 날아오는 총알 사이를 그냥 뛰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김범석과 육준서가 빠르게 제압을 했지만 적어도 여기서 정종현이 2발은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층 전탄실의 침투에서도 정종현은 대항군 1명을 사살하고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나머지 1명은 2번 김범석이 제압을 합니다. 그렇게 타란품 B도 확보합니다. 선박 구조에 익숙한 UDT는 특전사보다 확실히 속도가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타란품은 4층 조타실에 있는 타란품 C입니다. 이때 아직도 혼자 다니고 있는 김상욱이 나오고 역시 혼자 다니는 육준서가 나옵니다. 저는 이때 빵 터졌습니다. 작전으로 보면 이건 완전 엉터리인데 예능 프로의 게임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홀로 조타실에 도착해서 대항군과 교전을 하는 육준서는 기능 고장이 생기고 때마침 김범석이 도우러 옵니다. 육준서는 보조 화계인 권총으로 교체하고 대항군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며 마지막 타란품 C까지 획득합니다. 그 시각 정종현이 퇴출로에서 대항군 3명을 모두 제압해 놓으며 퇴출로를 확보해 놓습니다. UDT에서도 특임대 출신인 정종현,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UDT도 퇴출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전사팀과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전사팀은 진입로와 퇴출로가 같았는데 UDT는 진입로와 퇴출로가 다릅니다. 저는 이때 이 차이도 진짜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입할 때 보였던 비좁은 통로 계단보다는 실외에 있는 계단이 훨씬 기동하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특전사와는 달리 선박이 너무 익숙한 UDT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출 지점에 도착한 UDT에게도 역시 추가 임무가 하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종현이 엄청난 속도로 선수까지 뛰어가서 대항군들과 조우해서 엄폐 후 조준 사격을 하며 순식간에 보수까지 전원 사살을 합니다. 다른 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대항군 전원을 사살한 겁니다. 정종현 진짜 대박입니다. 그렇게 UDT도 USB까지 확보하고 전원 퇴출에 성공해서 서울함 탈환 작전을 완료합니다. 02시 15분에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밤을 꼬박 새우고 어느덧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특전사대 UDT의 4강 토너먼트 결과를 발표합니다. 저도 사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마스터 최영재는 페널티를 뺀 시간 차이가 2분 3초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저는 UDT가 페널티를 뺀 속도는 더 빠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특전사 정태균이 3발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UDT가 6발의 총상을 입어야 특전사가 이길 수 있는데 UDT가 6발의 총상까지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터 최영재는 양 팀의 총상 페널티 결과를 먼저 발표합니다. 특전사는 총상 3발로 3분이 추가가 됩니다. 이어서 UDT도 총상 3발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UDT도 역시 특전사와 같이 사병식당에서 정종현이 2발, 김민석이 1발의 총상을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UDT의 기록을 8분 26초라고 발표를 합니다. 특전사의 기록이 6분 23초면 특전사가 승리하고 10분 29초면 UDT가 승리하게 됩니다. 저도 이때 오랜만에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전사의 최종 기록은 10분 29초라고 발표합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는 최종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정태균이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하며 특전사 팀이 진 게 아니라 정태균 제가 진 거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특전사 팀장 박준우는 의기소침해 있을 팀원들에게 부족한 팀장과 함께 끝까지 싸워줘서 고맙다고 하며 위로해주고는 밀려오는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박도현은 현역에 계신 특전사 선후배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마음일지 저도 전이가 되어 나오는 눈물을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되면 되게 했던 불굴의 특전사 용사들은 아쉽지만 결승전에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국민 여러분들께 경례를 합니다. 강철! 안되면 대기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특수부대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요.
아, 박준우요, 김현동이요, 정태균이요, 박도현이요. 검은벨의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저 꾸준맨 아빠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